코스피가 3,400까지 올랐죠. 지난 10일 수요일 3,300을 넘어서며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더니 목요일에도 오르고 금요일에도 오르고 또 올라서 3,400을 장중에 넘겼습니다.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장 이어갔었는데 코스피 랠리의 배경은 정책 기대감이었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지 않기로 했고요. 인공지능과 에너지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키운다는 소식, 이것도 호재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앞으로 미국 연준이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시장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도 위험자산 선호가 뚜렷했고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 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4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었지만은 코스피 하락에 베팅한 자금도 많습니다. 바로 공매도 잔고죠. 아시다시피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린 뒤 시장에서 내다 팔고 나중에 다시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나중에 또 돌려주는 그런 투자 기법입니다. 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을 보고요. 보통 외국인이랑 기관이 공매도를 많이 하는데 코스피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 공매도 잔고는 11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 정부가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 게 지난 3월 말인데 그때와 비교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공매도 잔고는 투자자가 빌려서 판 주식 중 아직 갚지 않은 주식의 수량을 뜻하는데 이 공매도 잔고가 높다. 이거는 그만큼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매도 선행 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차거래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얼마나 빌렸는지 보여줍니다. 이 주식을 빌렸다면은 이후에는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대차거래 잔고가 10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0월, 이때 이후로 최대 규모이고요. 공매도 재개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40조 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공매도 관련 지표가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코스피가 크게 9월 들어서 오르니까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예상하고 하락 베팅을 한 거다 이런 겁니다. 이 코스피가 급등하니까 기술적으로 조정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중에서는 지난주 10일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에 가장 많이 공매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과 기관만 코스피 하락을 예상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코스피 수익률을 마이너스 2배로 따라가는 상품 이런 데 자금을 막 넣고 있거든요. 9월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ETF가 코스피 레버리지 인버스이기도 하고요. 레버리지 없이 코스피 하락 포지션을 잡는 인버스 상품도 인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개인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데 거리낌이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 말이 다시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펀더멘탈보다는 정책 기대감으로 신기록을 세운 타이밍에 단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코스피 랠리 기간에 계속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이들 중 일부가 공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러한 현상은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과는 딴판입니다. 당시 코스피가 고점을 노리며 3,200선까지 치솟을 때 개인이 지수를 밀어올리는 주체였습니다. 2021년 1월에만 22조 원 넘게 순매수하기도 했죠. 당시 팬데믹 폭락 이후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며 너도 나도 추격 매수에 나서던 개인이 이번에는 오히려 상승을 경계하면서 주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시장의 향방을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강한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하반기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한 코스피가 더 오른다면 숏 커버링이 대량으로 발생해 주가가 치솟는 그런 숏 스퀴즈도 가능합니다.
숏 커버링이라는 거는 주가 상승에 놀란 공매도 투자자가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더 오릅니다. 이게 숏 스퀴즈인데 스퀴즈는 압박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숏 스퀴즈는 공매도 기관이 주가 상승으로 압박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감마 스퀴즈라는 현상도 있다고 믿습니다.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주식을 싸게 살 계약을 맺는 그 콜옵션 매수자가 있으면은 콜옵션 매도자도 있겠죠. 콜옵션 매도자는 보통 이제 기관인데 이 콜옵션 매도자는 주가 상승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 콜옵션을 가진 사람한테 9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줘야 되는 입장이면은 삼성전자가 그보다 낮은 가격인 게 낫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다 보면은 콜옵션 매도자가 미리미리 주식을 사둡니다. 이 8만 5천 원에 사가지고 8만 원에 주는 게 9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이 콜옵션 매도자까지 압박 속에서 주식을 사려고 들면 주가가 더 오릅니다. 이렇게 콜옵션 매도자가 압박을 받는 게 감마 스퀴즈입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일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과 같은 시각으로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순매수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이 하락 베팅과 상승 베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레버리지 같은 상품을 좀 경계하면서 그래도 위험을 좀 줄이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